2학년 2학기 실내화로 갈아 신고 올라가면서부터 횡훈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2학년 돼서 싫어! 엄마가 날 너무 예뻐해서 싫어! 공격적인 행동은 없지만 거의 매일 아침 1교시에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사실 집에서 나갈 때는 항상 기분 좋게 나가길래 전 횡훈이가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2학기 개별화 회의에 갔다가 담임선생님께 기대와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자폐소녀 횡훈이의 2학년 2학기 개별화 회의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학교 가는 게 마음이 불안해서라면 집에서부터 학교에 가기 싫어하면 이해가 갈 텐데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는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엄마 사랑해요. 이따가 봐요. 이렇게 그날의 할 말 리스트처럼 이쁜 말들을 쭉 나열하고 씩씩하게 갑니다. 횡훈이는 1학년 때는 국어, 수학 수업을 특수학급에서 들었고요. 2학년 1학기부터는 국어만 특수학급에서 듣고 있습니다. 수학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고 친구들에게 횡훈이가 잘하는 면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통합반 선생님 의견에 따른 건데요. 횡훈이는 친구들에게 수학을 알려주는 또래 멘토도 하면서 대부분의 수학 시간에 통합반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말 특수학급 선생님께서는 이 정도면 완통해도 될 것 같아요. 3학년 전에 완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ADHD 약을 먹은 이후로 울거나 뒤집어지는 행동도 없어지고 학습 수행도 너무 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2학기에는 국어도 통합반에서 듣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사실 학교에 가면 양육자는 언제나 약자니까 통합반 선생님께서 횡훈이가 계속 통합반에 있으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하며 조심히 말해보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하는 기대감도 듭니다. 통합반 선생님께서도 횡훈이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상 자신에게 관심이 많고 그로 인해 상호작용이 어려운데요. 2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활동보조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보자 하면서 횡훈이를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학기가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횡훈이가 스스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놀려고 끼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횡훈이는 8살 때부터 놀이치료 시간에 주로 보드게임을 가지고 놀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많이 향상되었어요. 드디어 부루마블과의 어떤 세계여행 게임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일단 주사위를 던져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화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돈이 적은 상황이거나 땅이 적은 상황에서도 이전보다는 훨씬 화를 덜 내고 좀 빠르게 진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사다리 게임을 아주 좋아했었는데요. 거기서 1등하지 못하면은 바로 화를 내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1등 못해도 꼴찌만 아니면 그래도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고 식판도 스스로 들 수 있고 젓가락질도 잘하고 배변 처리도 잘했고 이제 특히 교실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착석이 잘 돼요. 횡훈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와, 횡훈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사실 완통이라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아이가 더 나아졌다는 증거처럼 조금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살짝은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개별화 회의 때 특수학급 선생님께서 통합반 선생님께 슬쩍 국어도 통합반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작년까지는 횡훈이가 특수학급에 있는 것 자체를 더 좋아했지만 이제는 와서 다른 친구들 봐주느라 자기가 진도를 못 나가는 거 속상해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는 종이 치면은 아무런 미련 없이 통합반으로 달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합반 선생님께서는 아직은 무리라고 단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오전 시간, 특히 1교시 때는 아이가 적응 시간이 필요한지 자주 기분 나빠하거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꼭 같이 계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취욕이 많은 아이라 악기를 배우는 시간처럼 자신의 생각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좀 심할 때는 울기도 한다고 하셨고요.
며칠 전에 이렇게 수학 단원 평가를 봤는데 평소에 이렇게 두세 개 정도 틀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뭐가 문제였는지 뭐 55점을 받았대. 그런데 그때 시험을 보는 동안은 활동보조 선생님이 옆에 안 계셨기 때문에 행운이가 왜 집중을 못했는지 혹은 풀지 않은 건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채점을 하자마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의 점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행운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진정시켜 주셨는데 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고쳐볼까라고 해도 싫어! 집에 가서 엄마랑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싫어했던 거죠. 뭐 아무리 못할 수도 있는 거다, 틀릴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기질인지 특징인지 좀 잘하고 싶나 봐요. 어쨌든 그럴 때마다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행운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진정시켜 주시거든요. 이렇게 주의 환기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완통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행운이가 이렇게 상황별로 적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학년이 바뀌어도 학년 초 혹은 학기 초마다 격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그래도 저학년까지는 과목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국어가 하루에 3교시까지 들은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도 보고 도서관 가는 것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국어 수업이 뭐 2교시, 3교시 이렇게 하는 날에 도서관에 가는 등의 활동이 있으면 그때는 통합반에서 수업을 같이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개별화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이 완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반에서 항상 같이 계실 텐데 행운이랑 왜 안 되는 걸까요? 통합학급 선생님께서 국어 수업을 특사급에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행운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는 돌발 행동 때문이라면 어차피 활동보조 선생님이 계속 옆에 계시는 거잖아요. 행운이가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거라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수업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행운이네 학교는 활동보조 선생님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학교인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학교가 되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이렇게 교내에서 활동하거나 교실에 동석하는 거를 담임 선생님께서 많이 불편해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수학부 선생님께서도 아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보조 선생님의 교내 활동을 제한한다고 하셨고 제 지인도 활동보조 선생님 교내 활동하면 안 되냐고 문의했다가 거절당했거든요.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대부분 자극에 민감하고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상동행동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다른 학교 통합학급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라는 게 조금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행운이는 폭력성도 없고 돌발 행동도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이렇게 활동보조 선생님이 항상 붙어 다녀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활동보조 선생님의 교내 활동이 수용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그 지도사 선생님이나 공익근무 요원이 있어도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이는 대부분 통합학급 선생님의 지도 아래 생활하게 될 거거든요. 물론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행운이 옆에 계셔주기에 행운이의 안전만큼은 제가 정말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거고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그저 문득 다른 발달장애 아이들은 활동보조 선생님의 교내 지원이 안 되는 학교 내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행운이의 성장에 대해 뭐 감탄하고 물론 감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지닌 걸 맞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복지카드를 받은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원고를 쓰다가 행운이가 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잠깐 짤막하게 행운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잠깐 보고 오실까요? 학교에 갈 때 아침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침에 분명히 엄마랑 빠이빠이 하고 인사할 때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학교 가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나면 기분이 나빠져? 응. 뭐가 기분이 나빠지는 걸까? 2학년이 돼서. 2학년이 돼서 기분이 나빠요? 응. 그럼 3학년이 되면 괜찮아질까? 응. 3학년 다시 한 학년 또 올라가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응. 매일마다 보는 친구들인데도 뭔가 불안해?
네. 뭐가 불안할까? 내 거만 칭찬해줘서. 자꾸만 칭찬해줘서 불안해? 그럼 칭찬 안 해주면 좋겠어? 아니야, 칭찬해주는 건 좋은데 칭찬해줘서 불안해? 그럼 학교 가는 건 재밌어? 아니면 싫어? 싫어요. 학교 가는 거 싫어? 응. 집에 있으면 좋겠어? 응. 그럼 집에서 뭐 하지, 우리? 집에서 뭐 해? 엄마 일하러 가면? 응. 저 학교 갈래요. 학교 갈 거야? 응. 학교 가는 거 싫다며? 저 공부하고 게임하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건 재미없어요? 언니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는 그럼 학교 가는 거 괜찮아요? 응.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싫지 않아요? 괜찮아요? 응. 그럼 내일도 즐겁게 갈 거예요? 응. 그럼 내일 실내화로 갈아 신고 교실 가서 소리 안 지를 수 있어요? 응. 그렇게 한번 도전해볼까? 응. 그래요. 엄마 보고 한번 할 수 있어요? 해볼까? 할 수 있어요. 방금 보고 오신 행운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느낌. 무언가 말이 안 되고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 어제는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행운이는 그렇게 소리 지르며 짜증내면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똑 부러지는 듯이 나도 그러면 안 되는지 알지만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내일은 짜증내지 않을게요. 라며 이렇게 공수표를 마구 던지는 거죠. 행운이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또래를 포함해 대부분의 타인들은 행운이를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그저 행운이가 차라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중요도를 덜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상처라도 덜 받게요. 저도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행운이는 오죽하겠어요. 현재로서는 그저 친구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굳세게 잘하기만을 바랍니다.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개별화 회의 다녀온 양육자님들 저와 같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녀오셨을 텐데요. 크게 상처받지 않고 오신 그런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웅.